2025년 2월 26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맨발 걷기는 코르티솔 분비 정상화를 통해 우울증, 불안, 초조, 감인 등을 해소하고 OECD 국가 자살률 1위 오명도 벗게 할 것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전 배우 김세론 양이 25세의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세론 사망, 우울증 심해, 주변서도 걱정 대중에게 알릴 수 없어 답답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지는 연예인 유명인들의 사례가 계속 이어집니다. 몇 해 전 배우 설리양 가로 25, 최진리 가로 이 평소 앓던 우울증이 커져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그 한 달쯤 후 배우 구하라 양도 세상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달 만에 꽃다운 여배우 둘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특단의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그러한 비극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유명 인사들은 물론 학생들, 젊은이들, 일반인들이 그러한 우울증 등으로부터 비롯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몇 해 전 유명 정치인이었고 저의 고교 5년 후배인 고 정두원 의원 역시 한때 우울증을 고백했었고 그 역시도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몇 해 전에는 개구먼 고 박지선 씨가 그녀의 모친과 함께 동반하여 세상을 등지는 일이 또 벌어졌고 심각한 불안장애 증세를 호소하며 개그맨 정 XX가 방송 프로그램들을 중도 하차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동 개그맨은 몇 해 전에도 공황장애로 방송에서 하차하는 일이 생겼었고 그때 우리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참여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전언을 넣었으나 그는 결국 우리의 선의의 제의를 외면한 바 있어 더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들 자신들도 요즘 간혹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나도 우울증인가 하는 걱정들 말이죠. 특히 지난 수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의 위험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등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최근 들어 누구나 조금씩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가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네 현대의 삶이 우리를 정신없이 몰아가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말도 되지 않는 불의로운 세상사들이 우리의 고뇌와 스트레스에 늪에 빠뜨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각자 다른 삶의 여건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 그를 잘 극복하면 스트레스는 오히려 도전과 성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좌절과 비탄 그리고 비극이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케 합니다. 불면의 밤, 한없이 괴로워지는 우울증 등은 그렇게 잉태되기도 하고요. 최근의 위 고 설리양, 하라양, 정두원 의원, 박지선 씨 등은 그 극단적 비극으로 나타난 예들입니다. 관련하여 신화 김동완은 고 설리양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향정신성 의약품이 얼마나 간편하고 빠른 일인지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갖고 있는지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혹은 빠른 해결을 위해 약물을 권유하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고 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그 아픔을 견디고 있을 많은 분들 특히 연예계 후배님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 아픔을 나눠줄 용기를 조금이라도 내준다면 언제든지 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향정신적 약물은 결코 비상구가 아닙니다.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슬픈 발자국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위 고 설리양을 떠나보낸 이후 또다시 한 달여 만에 하라양까지 떠나보내면서 또 여러 유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연예인들 중 김동완과 선혜의 위와 같은 경고의 부르짖음이 한 달여 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또다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혜가 가로 향정신성 약물 대신 다른 가로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 외쳤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해결책 또는 선택안을 내어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또다시 근원적인 해결책을 못 찾고 여전히 병원과 약물을 찾아가게 되고 일부는 그러한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되며 빠져나오기 힘든 절망의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드는 일 또한 우리가 주변에서 참으로 많이 봐왔고 또 당장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서 그 근본 원인들을 일일이 세밀하게 분석해 내기에는 저 자신 많이 부족하지만 상식의 선에서 또 우리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의 입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갖는 우울감의 근본 원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생각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부족감이나 상실감 등에서 비롯되는 컴플렉스는 물론 SNS상 악플 등으로 초래되는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된다 보여집니다. 위 고 설리양도 방송 및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 좀 예뻐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하곤 했었다지요. 그런데 그러한 스트레스와 관련한 우리 몸의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관련하여 두산백과는 코르티솔을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코르티솔은 콩팥의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분비되어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식욕이 증가하게 되어 지방의 축적을 가져온다. 또한 혈압이 올라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하며 근조직의 손상도 야기될 수 있다. 불안과 초조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체중의 증가와 함께 만성 피로, 만성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커지면 코르티솔 분비가 더 많아지거나 불안정해짐과 동시에 불안과 초조 상태가 이어지고 체중의 증가와 함께 만성 피로, 만성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코르티솔 분비를 정상화하고 그 과다 분비를 막아내는 일이 바로 그 해결책이 될 것임을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의학계는 심리적 또는 정신의학적인 상담으로 그러한 코르티솔 분비를 정상화하거나 그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한 각종 향정신성 약물의 투여로 그를 잠정적으로 해결하는 처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물의 투여는 근원적인 코르티솔 분비의 정상화를 도모한다고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수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찾아지기 전에는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 연예인 신화의 김동완이나 선혜 등이 그를 공개적으로 경고하듯 외치고 있는 것으로 믿어져요. 어쩌면 고 설리양 역시 그러한 향정신성 약물 처치의 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혀지고요. 관련하여 지난 2004년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실린 접지 전후의 코르티솔 수준
이라는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개인의 경우 정상적인 코르티솔 분비는 예측 가능한 모양을 띠는 바 통상 자정쯤에서 제일 적게 분비되고 아침 8시경 최고 수준의 분비를 보이는 바 가로 아래 그래프 A 가로 접지 전 피실험자 12명의 코르티솔 분비 모양은 여러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는 반면 가로 아래 그래프 B 가로 6주간 접지 후의 코르티솔 분비 정도의 그래프를 보면 코르티솔 수준이 괄목할 만한 정도로 모든 피실험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안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로 아래 그래프 C. 그 후에 지난 2010년 접지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한 미국의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버와 지구물리학자 가에탕 시발리에 박사, 건강 전문 기고자 마틴 주커 등이 지난 2017년 3월 28일자로 발표한 인체의 접지의 치유 효과라는 또 다른 논문도 주목합니다. 동 논문에서도 그들은 스트레스의 경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2명의 남녀 가로 남 6명 여 6명 가로를 접지 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하였더니 8주 가로 2달 가로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일일 주기가 아래의 접지 전 가로 좌측 그래프 가로의 불안정한 개인별로 들쑥날쑥한 상태에서 접지 후 가로 우측 그래프 가로에는 동그래프가 보여주듯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정상화되고 안정화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접지 8주 가로 2개월 가로 후 12명 중 11명이 더 빨리 잠에 빠져들었고 6명의 여자 중 5명이 생리전 열감이 감소하였고 12명 중 9명이 피로가 회복되고 재충전되었음을 느꼈고 12명 중 9명이 감정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가민함 등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코르티솔 리듬의 정상화에서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잠에 빨리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전에 보다 더 개운해졌음을 느꼈다고도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졸저 맨발 걷기의 기적에서 밝혔던 맨발 걷기 2개월 치유의 가설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결국 사람들을 불안케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위 피실험자들이 보여주었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과민함 등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책임을 위 실험 결과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 몸의 땅과의 접지, 즉 숲길 맨발 걷기에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실제 얼마 전 저의 아침 편지에서 밝힌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 본부의 여러 회원님들이 맨발로 걸으며 황홀함을 느낀다든가 의식의 리셋을 통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긍정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느낌으로의 순간적인 의식의 전환, 즉 리셋을 이룬다는 사실 등이 위와 같은 실험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 본부는 누구든 혹시 불안하거나 우울하실 때는 언제든 숲길로 들어가셔서 맨발로 걸으시고 접지하시길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숲길 맨발 걷기는 향정신성 약물로부터 비롯되는 부작용, 약물 중독 등의 위험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천연의 신경 정신 안정제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의식의 방향을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생각에서 자연 그대로의 평안과 기쁨, 감사의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해 드리고 우리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리셋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맨발로 숲길을 걷거나 접지함으로써 각종 육체적 질병은 물론 우울, 불안 등 심인성 질환의 고통까지도 없는 건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몽하는 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나아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통해 더 이상의 고 설리양이나 고 구하라 양, 고 정두원 의원 또 고 김지선 씨 모녀와 같은 비극적 선택이 없기를 진정으로 간구함과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 강박증으로부터 맨발 걷기로 해방된 박남기님과 2. 불안신경증의 질곡으로부터 맨발 걷기로 해방된 신난순님, 3. 합병 불안장애 우울증부터 해방된 나봉주님, 4. 바깥분 사별 직후 죽음밖에 탈출구 없던 극도의 불안 공황장애가 맨발 일주일부터 풀려 3주 만에 행복의 나라를 찾으신 하부영님의 치유의 증언들을 아래에 올려드리니 경청들 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맨발로 걸으시면 이렇게 심각했던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으로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새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